미국 대학 원서를 넣을 때 보면 얼리 액션, 얼리 디시전 이렇게 있는데 얼리 디시전을 이제 학교를 넣으려고 할 때 혹시 뭐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나 또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음, early decision을 가끔씩 학생들이 좀 잘못 사용해서 낭비하는 경우가 있어요. 낭비한다. 네네네. 네, 이제 early decision이라는 게 이제 학교를 지원했을 때 거기서 입학 통지서가 온다, 합격 통지서가 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100% 커미트먼트로 그쪽을 가는 거잖아요. 네, 그쵸. 네. 근데 그런 어떤 좀 조금이라도 거기서 유리할까 해서 학생들이 좀 너무 높은 학교를 ED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학생이 만약에 어떤 레벨이 이 정도다라고 했을 때 ED를 이 정도로 하면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예. 왜냐하면은 ED라는 게 한 이 정도에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경우에 여기서 여기까지 그 선을 점프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쵸. 네. 예. 그래서 ED를 할 때는 조금 ED가 도움이 될 만한 학교를 적당히 지원하는 게 맞다는 거죠. 어, 그러면 간혹 나의 드림스쿨, 내가 정말 원하는 학교가 ED를 넣을 수 있다. 라고 하면은 학생들에 따라서는 내 성적은 안 되지만 이참에 한번 넣어볼래. 하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도 은근히 있거든요. 그럼 그 학생들도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얼리 디시전, 좀 구속력이 생기는 거고 하니까 좀 신중하게 좀 다른 학교를 쓸 필요도 있겠네요. 그쵸. 드림스쿨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원하는 학교라고 해도 진짜로 너무 자기의 실력이나 성적이 좀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차라리 그 ED라는 약간 티켓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네. 그 티켓을 조금 더 현실적이지만 지금 자신 상태에서 조금 들어가기 애매하지만 ED를 쓰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음, 용도로 쓰는 게 저는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다행인 부분은 요즘에는 ED1, ED2라고 많이 네. 해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나는 내 드림스쿨에 ED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ED1에 드림스쿨을 하고 네. 그리고 그 티켓을 진짜 신중적으로 생각을 해서 ED2에 더 적합한 학교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긴 있다는 건데 문제는 이제 통계적으로 이런 거를 뭐 대학교마다 다 공개를 하는 건 아니지만 ED2보다는 ED1에 이렇게 좀 부스팅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 ED2가 도움이 되겠지만 네. 어마어마한 도움이 될 것 같잖아요. 학교마다 좀 다르지만. 예. 학교마다 좀 다르다. 그러면, 어, ED를 넣고, 사실 ED 결과는 크리스마스쯤 보통 학교에서 이제 주잖아요. ED에서 예를 들어 디퍼를 받았다 하면은 이게 레귤러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맞을까요? 그럼 레귤러 학생들하고 같이 다시 경쟁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추가로 다시 지원을 해야 되는 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음, deferral이라는 것은 이제 다음 일반 레귤러로 넘어가는 건데 그 시점에서 주로 학생들이 하는 게 letter of continued interest, 네. LOCI라고 해요. 그거를 주로 많이 써서 학생이 학교한테 보내게 돼요. 근데 그것도 1월 중순까지 기다렸다 LOCI를 보내자라고 합니다. 음, 아니, 솔직히 9월에서 12월 사이에 뭐 이렇게 큰 변화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letter of continued interest를 쓸 것도 없을 거고 음, 그리고 1월까지 기다리면은 1학기 성적이 얼마큼 정리가 되니까 그 성적이 확정되고 그리고 어쨌든 학교에서도 다시 이 원서 프로필을 열었을 때 그 시점에 맞춰서 편지를 보내는 게 좋다라고 저희는 주로 얘기를 아, 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좀 더 학생에 대한 자료가 좀 더 달라질 수도 있고 어필할 게 좀 더 생기기 때문에 그쯤에 이제 원서를 다시 학교에 좀 어필을 해보라는 그런 말씀이시겠네요. 맞아요. 근데 음, 조심해야 되는 게 letter of continued interest 안에 별로 쓸 게 없다라고 하면은 또 그것도 좀 잘 선택을 해야 돼요. letter of continued interest에 만약에 1학기도 뭐 예상처럼 올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학교에서도 뻔하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언제나 ED1을 쓴 아이들 같은 경우도 혹시 디퍼 될 수 있다 보니 무조건 9월 뭐 8월부터 학기 시작했을 때 공부도 공부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활동이나 네.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경시대회 또는 뭐 봉사 네. 이런 거를 계속 꾸준히 해라. 음. 그러면서 만약에 또 하나의 recognition을 받을 수 있다. 아니면 또 하나의 조금 어떤 좋은 경험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했을 때 그것까지 포함해서 LOCR을 쓸 때 조금 더 메리트가 있으니 네. 계속 열심히 하자는 거죠. 어, 그러면 사실 예를 들어 당연히 ED에서 합격 레터를 받으면 너무 좋겠지만 나중 가서 레귤러를 생각하고도 ED를 좀 고려를 해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문제는 ED1에서 defer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네.
ED1에서 그냥 탈락이 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리젝되면 예, 아예 그러면은 지원을 다시 못 해요. 네. 리젝션 한 번 받으면은 이번 라운드에서는 다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은근히 defer를 받았다는 것이 maybe 확률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니까 네. defer만 받았다라고 해도 좀 저는 괜찮다라고 봐요. 당연히 어차피 좀 높은 학교에 지원을 했을 거니까 ED1으로. 네. 그러면 ED 그리고 레귤러 이 원서 접수의 그 시기도 차이가 있지만 대학에서 보는 이런 그 차이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ED1에서 학교들이 조금 더 많은 아이들을 뽑는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합격률을 봤을 때. 근데 저희가 몇 가지를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합격률이 높다라는 거에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버드에 ED1으로 지원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는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조언처럼 나는 그래도 하버드에 얼만큼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있지만 조금 좀 추가적으로 포인트를 받아볼래라고 하고 ED1으로 지원한 아이들이 그래도 꽤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럼 어쨌든 지원한 그 아이들 캘리버가 굉장히 높아요. 네. 캘리버가 높기 때문에 입학 확률도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합격 그쵸. 확률도 높을 네. 수밖에 없는데 그 수치만 보고 ED1을 하면은 그래도 더 많이 뽑네라고 하고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고요. 당연히 어떤 학교들은 ED에서 조금 레귤러보다 훨씬 더 많이 뽑는 학교들이 있고 어떤 학교들은 ED1하고 레귤러랑 그렇게 차이가 많이 없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공개를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대학 네, 입장에서는. 대학 입장에서는. 네. 다만 예를 들어서 노스 이스턴 같은 경우는 네. 최근 합격률을 보면은 5%에서 6%밖에 안 돼요. ED 합격률이 아니요, 일반 전체적으로. 일반, 네. 그거를 분리해서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합격률을 봤을 때 5.6%인데 제가 이해하기에 ED1으로 지원하던 ED2로 지원하던 Early Decision으로 노스이스턴을 지원하면은 그 합격률이 한 4-5배로 오르고 그리고 레귤러를 지원했을 때 그 합격률이 그 5%보다 더 미만이라는 거죠. 뭐 1%, 2%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ED를 사용하면서 이 대학교들이 얼만큼 인롤먼트를 좀 통계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지만 이런 학교들이 좀 합격률을 낮추기 위하여 네. ED를 좀 이렇게 많이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학교에 좀 더 다른 고등학교나 이런 곳에 좀 그렇습니다. 어필을 한다든지.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학교마다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학교들은 좀 이런 게 유명한 학교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뭐 이 학교는 ED에도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그런 것까지 다 좀 같이 고민을 해보면서 네. 좋은 선택을 하는 게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ED 구속력이 생기잖아요. 레터를 받으면 구속력이 생기고 이제 이 학교에 ED로 붙는다. 그럼 나 갈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좀 드림스쿨을 쓸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좀 대부분일 텐데 전략적으로 잘 이 부분을 판단을 해서 원서 접수를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학교에 관심이 없으면은 ED를 절대 쓰면 안 되고요. 이게 계약적으로 무조건 합격되면은 무조건 그 학교를 간다라는 그런 약속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렇게 입학 취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재정밖에 안 돼요. 재정 상황 때문에. 네. 그래서 ED1을 지원해서 합격이 됐는데 파이낸셜 에이드가 생각만큼 안 나왔다. 그리고 거기서 니고시에이션 아무리 학교랑 해도 이게 좀 불가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거를 푸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진짜 가야 되니까 잘 고민하고 선택을 하는 게 맞아요. ED를 그렇게 파이낸셜 에이드로 인해서 합격했지만 못 간다면 안타깝지만 ED로 다른 학교를 더 쓸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보면 날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잘 선택을 하는 게 네. 최고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ED를 안 써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ED를 안 써도 네. 되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뭐 한국에서 자라서 미국에 솔직히 좀 잘 모르고 네. 그리고 과도 정확히 선택된 것도 없고 좀 다양성을 원한다. 네. 그리고 나중에 합격 통지서를 다 받고 거기서 좀 이렇게 고민을 해가면서 선택을 하고 싶다라는 경우에는 굳이 옆에 있는 아이들이 ED 쓴다고 자기도 이렇게 쓸려서 ED를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옵션이 더 중요한 경우, 특히 재정 때문에 네. 예민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좀 그래도 퍼블릭 스쿨도 선호하는데 퍼블릭 스쿨에서 심지어 조금이라도 파이낸셜 에이드나 스콜러십이 나오면은 그쪽으로 가는 게 더 편한데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진짜 ED를 피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ED는 크리스마스 아니면 1월 그 전후로 결과가 나오잖아요. 레귤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 3월에서 5월 사이로 다 결과를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그때 얼리 액션하고 레귤러를 다 같이 레터를 받은 상태에서 고를 수가 있겠네요. 네, early action도 솔직히 좀 일찍 나오긴 나와요. 네. 3월 전에 나오긴 나오는데 학교마다 뭐 1월에서 2월 사이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미국 대학교 그리고 심지어 이 웨스턴에 있는 학교들 있잖아요. 뭐 네. 캐나다든 영국이든 다 주로 5월까지, 그러니까 5월 중순까지의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줘요. 예, ED는 안 그렇죠. 네, 왜냐면 ED는 ED 는 무조건 계약이니까 가야 되지만 네. 그래서 만약에 일반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confirmation 또는 deposit, 네. deposit을 뭐 5월 며칠까지 내주세요라고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regular decision 또는 캘리포니아 3월 또는 4월까지 뭐 캐나다는 5월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기다리고 고민하고 선택을 하는 게 맞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예, 그래서 5월까지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정말 신중하게 잘 선택을 해야겠네요. 네. 네.